오늘은 주식 주변 동향? 뭐 이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마 유심히 계속 눈여겨보셨던 경제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은 10년 만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드디어 마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7.48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얘기,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10년 국채보다 2년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뜻이죠. 경기 사이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경기가 정점 부근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알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게 이 파란색입니다. 10년 말에서 2년 국채 수익률. 여기 파란 게 여기 찍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차트가 있는데 빨간 차트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연두색은 이건 별도로 그 프레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두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1년 국채 수익률을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단기 쪽에 몰려있는 국채하고 장기 채권인 10년 국채의 스프레드를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3개월, 그 다음에 1년, 2년 스프레드를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2년하고 3개월 스프레드를 주요 지표라고 해서 판단해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짙은색이 경기 저점,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이 짙은색 직전의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지 스프레드가 모두 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추세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죠.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방향이 틀려요. 여기가 틀리죠. 그래서 좀 당겨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 원래 동일하게 움직이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오르든 내리든 지금 보면 이게 파란 게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거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10년 마이너스 1년 스프레드, 그 다음에 빨간색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스프레드인데 얘는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두 개 추세는 내려오고 있죠. 다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이전에 일단 여기 달라진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 더 드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도 파란색이 제로점을 찍었죠. 그런데 경기 수축은 이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짧은 게 아니고 여기 제로점을 최초로 저점을 찍은 게 98년도 한 6, 7월 달쯤 되겠죠. 근데 실제로 경기가 수축된 건 2001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경기 수축 국면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주식은 그보다 여기 경기 수축 저점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정점을 찍었지만 일단 일정 부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가 여기서도 있었거든요. 2000년대에도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있었죠. 여기도 한번 당겨보면 여기 이렇게 저점을 찍어 내려왔잖아요. 이게 2006년도 한 2, 3월 되겠죠. 근데 실제로 경기가 수축된 거는 2008년도, 2007년도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년은 아니지만 1년 몇 개월 동안 시차가 있었죠. 그리고 주식 정점은 이쪽 2007년도 후반부에 만들어졌으니까 정점 만들어지는 데는 한 1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최소한 1년은. 그러니까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큰일이 났네라고 생각할 필요가 일단 없다는 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당겨보면 여기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찍을 때 10년 마이너스 1년 국채 수익률도 충분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연두색을 보십시오. 바닥을 찍고 있는데 제로점을 충분히 내려와줬죠. 여기서도 충분히 내려와줬죠. 좀 더 옆으로 더 가볼까요? 네, 여기 보면 여기서도 충분히 10년 마이너스 2년 파란 게 내려왔을 때 연두색이 따라 내려왔죠. 물론 빨간 것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연두색이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빨리 떨어지는 건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만 굉장히 빨리 떨어졌고 아직 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걸 제가 일드 컵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잠깐 볼까요? 이거는 investing.com 사이트고요. 이게 일드 커브거든요. 일드 커브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는 옛날 거, 1년 전, 요거는 한 달 전, 요게 이제 최근 거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가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거보다 2년 국채 수익률은 얘가 살짝 높게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1년 국채 수익률은 여기 있고요. 6개월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2년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빠르게 작동해서 요게 밑으로 붙었다는 겁니다. 얘가. 하지만 1년 국채 수익률은 아직 충분한 일정 부분의 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커졌다라고 인지하기는, 그러니까 너무 야 이거 경기 수축 국면, 경기 정점에 굉장히 도달해 있어서 당장 뭔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10년 국채 수익률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게 2년,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두색이 1년, 그 다음에 보라색이 3개월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기준금리, 그 다음에 CPI가 이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잘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리고 약간 이거는 남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파랑색, 하늘색이 이게 물가상승률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단기금리거든요. 기준금리하고. 잘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와요. 단기금리가. 물론 장기금리도 내려오지만 단기금리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추구 전략이 일어나면 장기금리는 그 뒤에 일정 부분의 박스권에서 흔들립니다. 박스권에서 흔들려요. 그런데 단기금리는 많이 내려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아까 본 스프레드가 제로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턴이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보라색 있죠. 노란색은 기준금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이 보라색은 기준금리하고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요 좀 이전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여기 노란색하고 보라색하고 거의 붙어서 움직이죠.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가 따라서 붙어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일정 부분의 스프레드 정도만 유지하고 올라가는데,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다른 여기 3개월은 거의 붙어서 좀 더 벌어지긴 했지만 일정 부분 붙어 있죠. 근데 1년, 2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CPI,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 수익률은 정책금리,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스프레드가 한쪽은 3개월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그러니까 10년 만에 3개월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내려오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안 올라가고 있고 다른 것들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중 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지금은 물가가 반영되면서 정책금리하고 일단 시중금리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걸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늘색의 그 CPI 지수, 물가상승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여기 과거 1, 2차 오일 쇼크 때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하늘색이잖아요. 파란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80년 정점을 치고 나서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오는 추세에 있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일정권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T 버블 깨지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놓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CPI 지수의 상단 부분 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단 부분이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단 부분 정도까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은 CPI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CPI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일정 부분 상단 부분에 터치라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주담대 7% 얘기들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예전에 계속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에서 부동산 쪽이 맞물려 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채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세차게 된통 경기 수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그러면 연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가계부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경기에 세차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지게 되면 이 CPI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죠. 수요 위축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긴 한데 그게 수요가 위축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래로 차차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안한 것만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당장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정점 부근 이른 뒤에 추세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건 다른 국채 수익률이건 다 내려온다는 거. 단기급 국채건 장기급채건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정점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CPI 빼고 보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도 전체가 내려오고 있죠. 여기도 전체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최근 보면 여기 10년 국채가 살짝 꺾였거든요. 다른 것들도 머리를 둥글게 만들고 있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점 부근에 임박해서 이게 국채들이 꺾여져서 내려오는 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위험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위험 회피 현상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게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임.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을 지수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같이. 얘가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도 내려오고 있고 여기 있는 국채 수익률도 내려오고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그냥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금리 반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리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지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꺾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꺾이는 과정에서 내려올 때 이 국채 내려올 때 이 하이힐드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면 그때는 위험하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를 가지고 경기 수축 국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 경기 수축이 임박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기사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NAIM, 미국의 그 액티브 투자 매니저들 움직임인데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여기 3월 달 초에 저점을 찍고 포지션이, 주식 포지션이 그 다음에 계속 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3월 30일 날 쭉 올라왔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했죠. 이 뒤에 추세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강도가 좀 셉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투자 포지션은 아니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3월 9일자 3월 16일자에 최악으로 여기가 이게 베어거든요. 이게 불이고 최악으로 커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월 23일자부터 줄기 시작하더니 3월 30일 날에는 과거 역사상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예측치가 얘를 그 평균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조금 갖는 것 같고 다만 중립지역이 넓어졌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직전 월에 보면 위험 강도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베어 장세, 이건 불 장세, 그리고 이게 중립이었는데 한 주 지났는데 베어 장세는 줄고 중립도 살짝 줄고 그 불도 살짝 줄고 베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관망의 자세, 반등 이후 관망의 자세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뭔 일이 터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심리 지수를 보면 이게 빅스 지수하고 빨간 게 이거 VBIX 지수거든요. VBIX는 빅스의 빅스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스 지수는 하향한 장세로 돌아와서 움직이고 있고요. VBIX가 살짝 들리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빅스 지수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얄디니 리서치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4월 3일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심리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여기 보시면 바닥을 빵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여기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잘 보이죠. 이렇게 찍고 지금 올라와서 위에 있어요. 이게 위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긍정적인 패턴이 보이죠. 일단 반등한 상황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슈는 지금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정 부분 크게 충격을 여러 번 주고, 그때 요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이 주고 나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리지수는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자들 브랜베어 투자 심리거든요. 근데 얘도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거든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최악의 터널을 지금 지났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이슈가 더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심리수가 아랫방향으로 더 세차게 내려갈 이유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요거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이걸 투자해서 자금 포지션 늘린 거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자금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진댓이거든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고요. 이 마진댓은 우리나라로 말로 말씀드리면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근데 신용융자 잔고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지금 계속.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물가를 반영한 데이터거든요. 이 신용융자 잔고하고 이 파란 게 S&P 500 지수인데 둘 다 물가를 반영한 거고, 물론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 보시면 추세적으로 마진 대시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도 밑으로 빠져요. 그런데 요 시기를 보면 신용융자 잔고는 이때부터 쭉 빠졌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신용융자 잔고는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도 계속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야르딘이 있었고 4월 1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자사주 매수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을 잘 보면 여기 2018년도에 보면 바이백이 쭉 올라가면서 늘어나죠. 그죠? 그 주가 지수가 보면 여기 2017년도가 여기거든요. 2017년도가 여기인데 올라가다 여기 이렇게 흔들릴 때가 이때가 2018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후반부에 바이백이 받쳐주는 작업을 하죠. 여기서 보면 2019년도에 세차게 이게 내려오는데 2019년도에도 보면 쭉 추세가 올라가잖아요. 신용융자 잔고는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다가 2020년도에 보면 쭉 내려오네요. 2020년도에. 여기 19년도부터,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가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박스 안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신용융자 잔고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고, 신용융자 잔고가 쭉 빠지는데 여기 쭉, 주가는 밀려 올라갔죠. 그럼 2019년도 바이백을 보면 여기 2019년도죠. 얘도 처음엔 바이백을 안 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쭉 바이백을 늘려주죠. 자사주 매수를.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 안에 이게 보면 2021년도에는 바이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2년도 1쿼터에 그 자사주 매수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오른 건 맞아요. 물론 과도하게만 올랐나?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주가 과도하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얄딘이 리서치거든요. 4월 1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예전에 가끔 보여드렸던 과거의 그 해당 국가의 주가 지수가 펍배수 상단과 하단의 움직임, 지금 어디 걸려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여기가 상단이었는데 24배가 지금 좀 2.5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까지는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포워드퍼니까 기대치죠. 이 포워드퍼 기대 EPS, 미래에 대한 기대 EPS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워드 EPS로 놓고 보면. 다만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 GDP거든요. 이거는 그룹포커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연두색만 뽑아냈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GDP를. 근데 연준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계속 그 자금을 살포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금 살포한 것까지 감안한 게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 대비 GDP는 이때 IT 버블 때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정도보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GDP로 놓고 보면 주가가 고점 먼저리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단 부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맞고 포워드포 EPS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포워드퍼죠. 포워드퍼로 놓고 보면 아직 상단은 아니고 갭으로 1.5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포워드잖아요. 향후에 기업 이익 발표가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죠. 실적 시즌 발표 나는 것에 따라 주가가 또다시 뭐 세차게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는 현상들이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거기에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연준이 여기 오시면 이미 아까도 보셨지만 다른 그 시중 채권 금리보다 상당히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빠른 상황으로 빅스텝을 하면서 대차제 대표를 줄이는 것까지 액션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세차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지금 당장 뭔 일이 터질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밝은 생각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계속 잘 돼 있어야 되고 이미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여름기가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지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과연 이제 활동성 직전 2년과는 좀 달라진 코로나 사태가 좀 달라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활동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에 대한 향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강도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